이분은 너무 시야가 좁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높여줬기 때문에 바로 2배 이상 이렇게 매출이 올랐던 건데,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제 여기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생분의 상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렌님. 24년 리뉴얼 강의 관련해서 문의드릴 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피드백 받고 꾸준히 업로드해서 지금 스스 기준 1만 개 업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아직 1,000만 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품을 이제 거의 1만 개 정도 업로드를 하셨고, 매출은 아직 1,000만 원이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15일까지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16일부터 하루 한두 개씩만 들어오면서 1,000만 원 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6월 25일이었고요. 자가 진단을 해봤을 때 상품이 판매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업로드 개수, 소싱 방식, 소싱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일단 이분이 생각하는 본인의 문제점이고요. 제가 이분과 상담을 하고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것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자, 시작한 시기는 22년 11월입니다. 네, 이미 시작하신 지 1년이 훨씬 넘으셨고, 처음에 소싱 방식이 잘못되어서 매출 300만 원 정도에 머무르다가 23년 6월 저한테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았고,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8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1,000만 원을 넘지는 못해서 잠시 멈추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 업로드 멈췄을 때가 23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23년 6월에 진단을 받고 10월까지 매출이 올랐고,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업로드를 멈춘 거고,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나오다가 24년 4월부터 다시 업로드를 해서 다시 또 500까지는 올랐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상담을 해주셨고요.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업로드 개수는 매주 500에서 700개 정도 하고 있고, 한 개의 브랜드당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 올리고 있다. 하루 최소 5개에서 10개 브랜드를 찾아서 업로드 중이다. 자, 소싱 방식은 주문이 하루에 1개에서 5개씩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 팔리는 상품에서 가지를 뻗어서 소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당 10개에서 20개 정도 상품을 먼저, 하나의 브랜드를 찾으면 여기서 이제 관련된 제품 한 10개에서 20개를 올린다는 거고, 이렇게 올리니 판매가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비슷한 제품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꾸준히 팔리긴 하니까 팔린 거에서만 위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비슷비슷한 카테고리가 많아진 것 같다. 소싱을 하실 때 판매된 상품을 입고 항상 처음부터 하냐, 아니면 판매된 거를 위주로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요. 다음에 소싱처는 현재 여러 가지 소싱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 퍼센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는 사이트들 여러 개를 좀 더 수월하게 수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소싱처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십니다. 어디를 해야 좋을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팔린 4가지류에서 가장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팔리면 또 다른 브랜드 제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올린 것 같다. 그래서 의식해서 더 이상 안 올리고는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분에게 드릴 해결책을 2가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존 집중하기이고요. 여기 아마존은 아마존 미국. 2번째는 카테고리 넓히기입니다. 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와 2단계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제 강의에서 수강생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처음에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상품을 여러 개를 깐다. 카테고리든 브랜드든 다양하게 깔아봐야 여기서 팔리는 상품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깔기만 해도 매출이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럼 2단계는 뭐냐? 이제 팔린 상품이 좀 생겼으면 이제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키 운동화가 만약에 팔렸다.
여러 개 중에 막 여기 뭐 가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식품도 있고 다 올렸는데 이게 팔렸다. 그럼 여기서 비슷한 거 나이키 뭐 슬리퍼 아디다스 운동화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제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단계에서. 왜냐하면 이 제품이 이 브랜드 이 카테고리 제품이 해외직구로 팔렸다는 말은 여기서 비슷한 파생 상품들도 내가 팔았을 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팔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인지 내가 실제로 올려보고 판매를 한 상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팔렸으면 여기서 비슷한 것도 팔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1단계에서 이분이 처음에 뿌렸어요. 뿌렸는데 바로 팔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확장을 하는 거고 확장을 하면 조금씩 더 팔리겠죠. 그럼 여기서 또 확장을 하고 그렇게 확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단계가 어느 정도 더 쌓인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매출을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도 돼야 상품이 어느 정도 쌓이고 팔린 상품도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을 했을 때 이제 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단계를 너무 하다 말았어요. 왜냐면 1단계만 해도 매출이 500만 원에서 막 8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관련된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뭐 오르긴 오르지만 여기서 더 이상 많이 안 오른다. 왜냐하면 너무 아직 적으니까 상품군이. 아까 위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카테고리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월 매출 500만 원 정도에서 카테고리가 대표적인 게 있다는 게 사실은 아직은 좀 빠른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훨씬 더 많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팔린 거 만약에 이게 팔렸다. 그럼 여기서 확장을 해서 파생 상품들이 팔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팔려서 매출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1단계를 조금 한 상태에서 여기서 팔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팔리는 게 한계가 있겠죠. 확장이. 왜냐면 확장이라는 거는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이렇게 확장을 해야 효율적인 건데 여기서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최소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확장을. 물론 올리면서 팔리는 게 있으면 1단계 하면서도 확장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메인이 1단계가 돼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소싱을 하면 뭐 한 70, 80%는 새로운 거를 계속 하는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미 팔린 거에서 계속 소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범위가 좁아져서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확장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우선이다. 매출이 최소 1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이분 보면은 업로드를 멈췄을 때 300만 원 정도 팔았는데 다시 업로드를 하니 바로 올랐죠. 왜냐하면 팔리던 게 있으면 이게 구매 대행이 업로드를 멈춰도 매출이 유지가 됩니다. 막 업로드를 안 했다고 갑자기 막 500 팔다가 다음 달 300 팔다가 100 팔다가 이러진 않아요. 보통 한 500 팔면 업로드를 멈추면 뭐 한두 달은 거의 티가 안 나요. 막 뭐 한 450, 430 그러다가 한 3, 4달 넘어가면 막 300, 뭐 200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당장에 내리진 않고 근데 안 올리다가 올리면 이 사이에 또 팔린 상품들이 있잖아요. 팔린 상품들이. 그럼 그거를 또 확장을 해주면 금방 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오르긴 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팔린 상품군이 일단 너무 적으니까. 아직 매출이 적으니까. 그래서 확장을 해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구매 대행으로서 팔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고요. 매출이 정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매 대행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똑같은 방식을 하게 되면 매출이 정말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왜냐면 물건이 팔리는 게 약간 랜덤이잖아요, 사실은. 막 수천 개, 수만 개 깔아놓고 물건 파는 건데, 여기서 뭐가 팔릴지 매일 몰라요. 매일매일 다른 상품이 팔리는 건데, 이게 확률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막 매출이 나올 때, 막 1250만 원 나왔다가 그 다음 달에 막 1300만 원, 막 뭐 1300, 뭐 30만 원, 1280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똑같이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매출이 똑같아요. 여기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를. 그래야 매출이 오르든 뭐 아니면 떨어지든 변동이 있는 건데 내가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매출 변동이 잘 없습니다. 자, 카테고리 고인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카테고리가 주요 카테고리가 지금 4개라고 했는데 이게 막
뭐 스포츠, 식품 이런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세부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포츠에도 막 뭐 테니스가 있고 뭐 여기 라켓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게 지금 범위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거기에 좀 고이게 됩니다. 이제 좀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래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올리다가 막 몇 개가 팔리면 그냥 그것만 하고 싶어져요. 그것만. 물론 중요해요. 팔린 것들을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내가 지금 매출이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출 상승하는 게 목표면 새로운 걸 계속 파야 돼요. 새로운 걸. 왜냐면 내가 어제 했던 일 오늘 그냥 비슷하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제일 쉬워요. 오늘 했던 거 내일 비슷하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새로운 거 하려면 또 막 머리 아프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를 한다는 게 사람이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요. 근데 어제 했던 거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쉬운 걸 하게 돼요. 쉬운 걸.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너무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걸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6개월이나 하셨는데 갑자기 크게 바뀌었을까요? 뭔가 방식이나 노력이 크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네, 아닐 거예요.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했겠죠. 근데 제가 아마 시야를 넓혀줬을 겁니다. 이분은 시야가 너무 갇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너무 시야가 좁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넓혀줬기 때문에 바로 2배 이상 이렇게 매출이 올랐던 건데 아마 이분이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아마 시야가 갇히지 않았을까. 이게 몇 달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이 올라서 팔린 상품만 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마존을 이제 집중을 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소싱처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소싱처를 뭐 넓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아마존을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미국 아마존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이트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아마존은 물건이 너무 많아요. 세계 최고의 규모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웬만한 상품들이 많이 있고 초보자는 여기서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쉬워요. 물건 찾기도 쉽고 뭐 결제도 제일 쉽고 제일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여기서 하는 게 좋고 괜히 사이트를 넓히면 이게 약간 사이트를 넓힌다는 게 구매 대행에서는 조금 세분화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운동화가 아마존에도 팔죠. 근데 좀 더 세부적인 거, 좀 더 매니아틱한 것들은 아마존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더 세분화할 단계가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넓혀서 거기서 넓혀지면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른 사이트를 하는 것보다 물론 뭐 다른 사이트, 다른 국가 뭐 좋은 소싱처 많이 있죠. 근데 미국 아마존이 상품이 제일 많고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일단 하셔도 왜냐면 저도 아마존에서 이제 더 이상 요즘에 잘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사이트를 일단 아마존을 실컷 한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이제 다른 사이트를 하는 건데 아마존이 지금 부족할 리는 없거든요. 아마존에는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만 찾아도 충분히 매출 1, 2천만 원까지는 너무 커버가 가능하다. 굳이 지금 다른 사이트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난이도가 어렵고 난이도라는 건 뭐 다른 사이트가 결제나 뭐 배송 그런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애초에 물품 자체가 더 세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구매 대행 판매 난이도로 봤을 때도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초보한테 좀 쉬운 걸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을 다른 사이트보다 아마존을 최대한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매출 1,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월 1,000만 원이죠. 하루로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만원짜리 상품 3개 파는 겁니다. 아니면 뭐 5만원짜리 상품 6개겠죠. 근데 이분이 아까 하루에 1개에서 5개 꾸준히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못 팔까요? 네, 충분히 팔 수 있어요. 아마존에서 조금만 더 해서 찾으면 팔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단가가 너무 싸다,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만 한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온다 싶으면 조금 더 단가를 올려도 됩니다. 네, 단가를 올리면 뭐 마진도 같이 오르겠죠. 결국엔 우리가 마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에 팔리는 상품을 조금만 더 찾아보자. 왜냐면 지금 너무 고여있기 때문에, 일부 카테고리. 지금 만약에 A구역이라는 데서 고여있다고 해봐요. 여기서만 해서 지금 매출이 500만 원이야. 그럼 이런 구역을 여러 개 만들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여기서 또 팔 게 있거든요. 새로운 구역에. 여기서 한 400만 원, 뭐 여기서 한 300만 원, 한 400만 원 이러면 막 1000만 원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시야가 좀 좁고 객관화가 좀 덜 돼 있어서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객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강의 같은 거를 원래 봤던 거 새로운 강의 말고 다시 본다.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찾아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렸구나. 매출을 올린 그런 팁들 알려주는 영상들 있잖아요. 보면서 나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처럼 안 하고 너무 한쪽만 하고 있었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을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구매대행 알려주는 남자 검색하셔서 여기 제 유튜브도 있고 카페에 오셔서 카페명 그래서 구매대행 알려주는 남자 해외 미국 구매대행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수강생분들을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하신 거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나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면 1:1 문의 링크 여기 1:1 문의를 저한테 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서 구매대행 관련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